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위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주는 평일 7번 전수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경제 뉴스는 경상수지에 대한 뉴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경상수지 적자 또는 흑자. 요즘에 들어 경제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제목부터 벌써 어렵게 느껴지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기사도 이런 내용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기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몇 가지의 경제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경상수지란 한 나라의 대외 거래 성적표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상품을 수출하여 얻은 총 수입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상품에 지출한 총 지출 금액의 차이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총 수입과 총 지출 금액 차이입니다. 경상수지는 보통 무역수지라고도 불리며 경상수지가 흑자일 경우 수출이 수입보다 많고 경상수지가 적자일 경우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수지는 수입과 지출의 약자입니다. 또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분위소득수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품수지는 경상수지 중에서 상품에 대한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상품수지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상품을 외부로 판매하여 외부 자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적 측면에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유입받거나 외부 의존도가 낮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 수지 적자인 경우에는 국가의 외부에서 물품이 많이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증가하는 빚이나 외부 의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서비스 수지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경상수지 중에서 주로 여행, 운송, 가공, 건설 등의 서비스 거래로 구성됩니다. 서비스 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국가가 자국의 서비스를 외부로 판매하여 외부 수입을 확보하고 있으며 적자인 경우에는 국가가 외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개는 본위소득수지입니다. 본위소득수지는 경상수지 중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얻는 이익인 배당금 등을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본위소득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흑자인 경우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이 지출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인 것 같으니 이와 관련된 뉴스를 같이 볼까요?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 성적표격인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상품 수지의 흑자와 배당 소득 유입에 힘입은 건데요. 6월에도 이런 경상수지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5월 경상수지는 19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되며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작년 12월 26억 8천만 달러 흑자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올 초 부진했던 상품 수지가 개선된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18억 2천만 달러 흑자로 4월에 이어 2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석유 및 화공품 수출이 1년 전보다 14.7% 줄었지만 승용차 수출이 52.9% 급증하면서 상품 수지 흑자를 견인했습니다.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이 개선되고 있고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액이 큰 폭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외를 오간 임금과 배당 등을 나타내는 본원소득 수지도 14억 2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올해부터 기업의 해외 소득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되며 해외 자회사에서 들어오는 배당금이 늘어난 데다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집중되는 4월이 지난 결과였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이제 저점은 벗어났다. 그래서 회복을 보이는 국면으로 진입했다. 다만 서비스 수지는 9억 1천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5월 연휴로 해외여행이 급증하며 여행 수지 적자가 확대된 탓인데 해외 건설과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이 늘어나 전체적인 적자 폭은 개선됐습니다. 6월에도 경상수지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5월 흑자 규모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하반기엔 상품 수지 개선세가 본격화하며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올해 월별 경상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는 적자고 플러스는 흑자입니다. 기사를 같이 분석해 볼까요? 기사
보면 5월의 경상수지는 19억 3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2월 이후로 최대 수준입니다. 이번 대폭 개선된 건 상품 수지인데요. 이것은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8억 2천만 달러로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석유 및 화공품은 줄어들었지만 승용차 수출이 급증해서 흑자를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오간 임금과 배당 등을 나타내는 본위 소득 수지도 14억 2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되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소득이 늘어난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수지에서는 여행 수지 적자로 인해 9억 1천만 달러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여서 이번 개선 흐름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하반기에는 상품 수지 개선세가 본격화돼서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처음에 설명 들었던 경제 개념을 적용해서 보니 뉴스의 내용은 전보다 더 쉽게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의 경험 토대로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볼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 개념부터 먼저 알아보는 것은 어떤가요? 그러면 어려워 보이던 경제 뉴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방학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3년의 반이 지났는데 남은 반년도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